제가 협종 강사로 일을 했을 때는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 발표를 향해서 사실 이제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발표라는 걸 정해놨으면 이제 거기에 달려가기 마련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한테 과정을 물어보기도 하고 무엇이 재밌냐, 아니면은 너네들 이거 활동에서 뭐가 조금 힘들었냐, 이제 약간 좀 아이들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은 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쩔 수 없이 조금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그 중간에서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윤활유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협종할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쉴 때도 사실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이제 뭐 점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내가 전혀 없어서 좀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좀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학교에서 좀 많이 챙겨주셔서 조금 일단은 그래도 강사쌤이더라도 하루 종일 이틀 나눠서 오시기 때문에 자리도 이제 마련해 드리고 또 이제 식사 체계도 말씀해 드리고 약간 좀 이런 좀 학교에서 좀 편의를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좀 불편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따로 체크를 받아서 보완 체계를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강사님이 수업하시기 편한 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 강사님이랑 좀 대화를 좀 초반에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교 미팅 시에 여러 가지 학교 제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주시면은 강사님이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시면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학교 미팅 왜 꼭 가야 되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이 미팅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이날은 꼭 빠지고, 근데 또 그런 걸 되게 잘 말씀드려야 되는 게 시수,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희는 특성화고다 보니까 과마다 일정도 조금 달라요. 근데 인문계처럼 전체적인 일정도 있고 과 일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깜빡하고 놓쳐서 저희 반에 수업을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강사님은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시고, 저도 나중에 바깥에 외부 활동 와서 선생님한테, 부담당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1시간은 그냥 기다리다 가셨다고. 그래서 그럼 이제 서로한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좀 일정 체크를 좀 세심하게,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제반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제 교장, 교감, 부장 선생님이랑 예산을 얼만큼 학교에서 쓸 수 있는지 정도를 좀 많이 파악을 하시면 나머지는 강사쌤이 워낙에 하시던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에 같이 대입을 해주는 역할만 잘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 시간에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되는 걸 아이들이 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성 인권,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외국인 이제 노동자 자녀에서 나오는 따돌림, 그 다음에 뭐 물질 만능주의,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런 주제가 나왔고, 그걸 이제 국어 시간에 가져와서 국어 선생님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대본을 한 페이지, 2페이지로 짜보자 라고 해서 간의 대본을 만든 상태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시간 때 거기에 맞는 노래들을 추천해주고 개사를 도와주고,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거는 아이들이 되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본인들이 극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보고 되게 아이들이 되게 열려있고 정말 아이들이 많은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도 인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알고, 그때 아이들과 좀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군가 주인공을 정하니까는 애들이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인공을 못하는 애들이 처음에는 나 주인공 안 해도 돼 있지만 제가 너무 주목을 받다 보니 또 시샘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강사쌤이랑도 얘기를 했던 건 좀 뮤지컬의 형식을 가져오되 합창의 좀 형식을 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물은 설정하되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을 받지 말자.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협업할 수 있게,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기르고 이 시간이 되게 즐겁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교복 입은 예술가의 이제 취지가 아이들 창의성도 키우는 것이고 협동심을 또 키우는 거에, 이제 왜냐면 학교에서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뮤직 페스티벌을 하는데, 이제 1학년이 처음에 잘해야 너네가 내년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선발이 돼서 하겠지 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 사실 처음에 안 할 줄 알고 저희과 애들한테만 막 노래 뭐 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제가 교무실에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들리는데 아이들이 그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출신이셔서 음악실에 있던 피아노를 급식실 앞으로 빼놓으셨어요. 왜 가끔 공원 같은 데나 홍대 가면 이렇게 바깥에서 혼자 버스킹 할 수 있게. 아이들이 거기서 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꼭 말했던 게, 절대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좋은 추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네들끼리 좀 친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두 가지만 지키고 너네 필요한 거 언제든지 말하면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너네들끼리 좀 협동심이 제일 먼저다. 협동 선생님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면 진행이 어떻게 잘 되나요? 라고 하면은 되게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 처음에 바뀌고 나서는 좀 약간 이런 축제 같은 분위기로 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친구가 수업을 하다가 한동안 안 나왔어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첫 수업 때 오고 한 5주 있다가 처음 나왔는데, 아이들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그 친구가 왔는데 이제 저희는 뭐 노래를 뭘 하고 뭘 해요? 뭐 이렇게 저한테 되게 좀 따지듯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하고 너네 조는 이렇게 하기로 했고 회의도 다 했어. 오늘 너는 지금 몇 주 만에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근데 이거 다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설명을 바라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오시고 저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면 저희한테 제가 늦게 왔어도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말을 탁 하더라고요. 너가 안 나온 5주 동안에 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충분히 설명한 걸 너가 안 나왔다고 해서 너한테 해준다는 건 너가 결석을 해서 이 수업 져버린 건데 선생님이 다시 해줘야 될 권리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같이 하면서 또 설명을 해줬죠. 이랬고 근데 선생님이 있잖아, 너가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한국말은 그렇잖아. 조금이라도 웃음기를 띠며 말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좀 더 좋게 말했을 텐데, 아까 기분 나빴으면 좀 선생님도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듯이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 주에 안 빠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인사를 크게 하면서 나머지 5주차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담임선생님이 나중에 저 끝날 때 발표 끝나고 저한테 쓱 오시더니 제가 수요일만 와요 이러시는 거예요. 음악 뮤지컬 재밌다고 수요일 오고 가끔 온다고. 근데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셨길래 제가 저렇게 오냐 해서 그러게요, 저보다는 애들이랑 더 사이가 재밌어서 이게 재밌어서 그렇겠죠 했는데, 그때 조금 얘가 좀 변화되고,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좀 그 친구가 조금 학교 생활에 있어서 협종을 통해서 좀 단합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지간에 좀 갖춰야 될 좀 어느 정도의 도리는 알아서 좀 좋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있고, 지금 학교에서는 좀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어쩌다가 이제 제가 그걸 타겟으로 튼 건 아닌데, 한국말 잘하라라는 이제 빨래에 나오는 그 넘버가 있는데 그걸 어쩌다가 틀어줬어요. 다문화 가정 친구를 이렇게 봤는데 그 친구도 가만히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피드백을 할까. 그냥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유일 단일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얘들아. 다문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우리나라 교포들도 있고 하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 나라 내 나라가 없는 이제 글로벌한,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간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학교가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왔잖아.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그냥 발그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피식 웃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그 반에 중간고사 시험 등감도 들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이거 보이거든요. 수업을 할 때 얘랑 사이가 안 좋고 너 편이고 내 편이고 너 오늘의 동지구나 약간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피아노를 좀 잘 쳐서 음을 같이 쳐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파트도 와서 빨리 해줘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부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융화가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런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고 또 그 반만의 매력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과정이 지금 너무 아름답게 잘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발표회가 어떻게 나올지 되게 좀 기대가 되는 좀 측면에 있습니다. 왜 제가 치유라는 단어를 썼냐면 요새 아이들이 되게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담임하고도 느낀 건데 너무나 1인 가정 친구들이 많고 어머니 아버지가 맞벌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혼자 지낸 세월의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형 누나가 당연히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풍족하지만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이제 이런 좀 친구들의 이제 좀 같이 놀아야 되는 좀 이런 우정이라는 이런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그러면서 오는 좀 상처들, 그래서 아이들이 무언가 되게 상처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저는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는 이게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훈련하는 게 있는데 그때 아이들이 같이 공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저도 중학교 때 이제 뭐 따돌림을 당했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제 따돌림 당했던 걸 먼저 이렇게 쭉 말을 해요. 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 느꼈던 건 선생님한테 가질 않았다. 선생님한테 갔더라면 이게 좀 치유가 됐을 텐데,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언제든지 왔으면 좋겠고, 너네가 그 안에서 감정을 가지고 꽁에 있거나 이 힘든 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우울증으로도 되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되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끝내놓고서 이제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또 하면은 또 말을 툭툭툭 해요, 아이들이.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러면 또 노래를 한번 같이 이제 개사를 해봐도 돼. 노래를 제가 몇 가지를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들려주고 나서 거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개사해서 안 불러도 되고, 그냥 선생님이 MR 틀어주면 부르고 싶은 사람은 흥얼거리고 안 그런 사람은 낭독처럼 말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친구가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아마 노래가 리스닝가 그랬을 거예요. 그게 이제 드림걸즈에서 나온 이제 노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본인 이제 얘기를 들어봐, 내 얘기를 할게, 뭐 이렇게 해서 나한테 좀 슬펐던 나날이 있었어. 친구들이 나에게 대화도 걸어주지 않고 내가 무언가 혼자 외롭게 싸웠던 그날. 하지만 난 깨달았어. 난 내 옆에 친구들이 있다는 걸. 여기에서 새롭게 달라진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해. 그래서 난 노력할 거야. 내가 달라진 모습을.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한참 날 것 같은데 한참을 참으면서 끝나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숙연해지고 이제 제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말 한마디라도 하면 제가 눈물이 뚜루룩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 이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솔직함으로써 저도 치유가 됐거든요. 사실 제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힘듦이 있었구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상처들이 다 있구나. 너무 열심히 막 위클래스던 상담 선생님 배치하고 막 보안관 배치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힘들지 않게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는 정말 예술 교육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구나. 이 예술 교육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는 게 굉장히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지금 제가 저희 고등학교에서 다 물어보면 협동 이 수업을 해서 교복 입은 예술가 한 친구들이 그때 추억이 다 너무 좋대요. 너무 재밌었대요. 그리고 무대에 서본 그게 너무 신났었대요.
또 대입이라는 또 하나의 큰 미션과 또 대학을 가서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할 때 이 고등학교 때 시절을 좀 떠올리며,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언가 공연을 보고 뮤지컬을 보고 했을 때 아, 저 사람들이 했던 게 나 고등학교 때도 했는데 라는 또 추억의 한 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치유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추억 안에서 너희들의 꿈을 펼치기에 딱 좋은 첫 순간을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 혼자 개인이 혼자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같이 이 구성원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끝까지 발표 날까지 잘해서 좀 좋은 추억과 또 끝나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평가도 하면서 얘기할 때 서로 좀 웃으면서 하하호호 끝내면서 내년에 이제 또 1학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기다릴 수 있게끔 소중한 과정 안에서 조금 더 하나가 되는 우리 화보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